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의 제목을 만약에 제목을 만든다면 세 가지 기억 시옷을 꼭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 겨울 정도면 이제 새로 산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계약금을 하고 계약금 뭐 이거 20% 저희는 20%예요. 20% 하고 중도금 하고 또 잔금 치르고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7월 14일 정도에 사전 점검까지 이제 보러 갔어요. 사전 점검을 이제 마친 상태고, 오늘 이제 그 은행에 가서 마지막 중도금을 넣으면서 생각을 한 게, 거의 집 담보대출로 이렇게 많이들 이제 대출을 받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의 빚을 안 지고 이사를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돈이 생기면 그냥 가서 갚았거든, 이제 중도금으로. 원래는 중도금 대출이라는 것도 있어. 중도금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이자도 나중에 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꼬시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생길 때마다 이제 가서 이제 그 은행에 가서 그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 건설사하고 이렇게 조인이 된 그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인데, 아무튼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갚았더니 거의 이제 뭐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그 이제 마지막에 그 치르는 그 돈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굳이 팔지 않아도 전세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줘도 그 정도는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마지막 남은 그 비용을 치르는 데는 거의 뭐 문제가 없겠다 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그 아파트를 이제 이렇게 그 분양받을 때만 해도 약간 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걸 잘 그동안 또 열심히 벌어서 이걸 되도록이면 많이 갚고, 그래서 거의 빚을 지지 않고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걱정도 많고 뭐 그랬어요. 사실은 뭐 그랬는데 여차저차 사람 뭐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아무튼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살짝 이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갈 그 아파트가, 요즘의 아파트가 다 그래요. 우리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의 아파트가 뭐 그 건설비, 건설 자재비 뭐 이런 게 엄청 올라가지고, 사실은 아파트 시공사하고 입주민들 사이에 그런 또 법적 다툼 뭐 이런 게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그 시공사에서는 1억 정도는 더 플러스로 내라 이렇게 나오고, 우리 입주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이게 몇 년 전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거의 한 뭐 2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자재비가 올라서 그렇게 그 아파트 그 비용을 더 청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막 다툼이 막 있고 막 이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분양사에서, 그러니까 이 건설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한 게 5천만 원? 그러니까 1억에서 많이 줄은 거예요. 5천만 원? 뭐 이렇게 줄었는데,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법적으로 이제 다툼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즘에는 법적인 소송 따로, 입주 따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입주민들하고 그 아파트 건설사 간의 그런 소송이 요즘엔 정말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걱정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데,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차저차 이제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런 시기인데 별로 그렇게 뭐 걱정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지. 뭐 돈을 띄어먹히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예, 아무튼 뭐 그런 사전 점검도 또 다 보고 온 상태고,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거의 10년 정도를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거의 여기서 산 지가 이제 10년 정도, 결혼을 한 지가 이제 10년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제 남편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실하긴 하지만 많은 돈을 벌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고 사업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랄까 제 수지 그 학원을 정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름대로 크게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낭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소비하고 낭비하고 이런 것도 버릇이고 습관이더라고요. 버릇이고 습관이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학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도 항상 습관처럼 네일 아트를 하러 갔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네일 아트를 꼭꼭 하러 갔고, 전신 마사지, 얼굴서부터 시작해서 전신 마사지를 하러 다녔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학원 걱정을 하면서도 전신 마사지를 하러 다니고, 얼굴 마사지를 하러 다니고, 학원이 지금 안 되고 이러는데, 그 학원 걱정을 하면서 내가 네일 아트를 하고 다니고, 학원 걱정을 하면서도 100만원짜리 자켓을 입고 다니고 이랬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과소비가 이게 습관? 버릇처럼 이제 길들여지면요, 뭐 망해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것처럼, 망해도 이런 것을 하고 다니는, 이걸 갖다가 막 고민을 하고 돈 걱정을 하고 막 고민을 하면서 이런 걸 받으러 다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학원이 망하고 그 이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모든 걸 겪고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새가 알에서 알을 깨고 나오듯이 그제서야 자각이 들면서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백화점 물건은 사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튼 여러 가지, 나는 앞으로 과소비나 이런 건 절대 안 하고 사람들의 그런 시선 이런 거는 결코 의식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제 BMW 미니 쿠퍼 캠든, 영어로 말하는 그걸 팝니다. 그걸 팔았어요. 그걸 팔고 이모한테 300만 원을 주고 이모의 차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이모의 차가 뭐냐면 SM3거든요. 근데 그 이모가 차를 10년 전 차인데, 10년 전에 산 차인데, 그게 이모가 차 운전을 안 해가지고 그 당시 이모가 산지, 그 당시에는 10년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10년이 된 차거든요. 그 당시는 이모가 탄지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차였었는데, 아니구나. 한 15년 된 차예요. 15년 된 차.
근데 이모가 그 차를 산 이후로 별로 얼마 안 끌어가지고 그때 한 3만 킬로 뭐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야. 차는 좀 오래됐는데 3만 킬로 그 정도밖에 안 된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모가 300에 사라 뭐 이래가지고 아 땡큐. 그리고 이제 산 거야. 그리고 그걸 끌고 다닌 거야. 그걸 끌고 다녔고 난 정말 다시 태어나리라. 다시는 과소비를 안 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애들 옷 있잖아요. 애들 옷도 많이 이제 받아서 입은 옷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참 이런 게 너무 소박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동네, 만약에 잘 나가는 동네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거 우리 애들이 입던 옷인데 깨끗이 입은 옷인데 이거 받을래요? 물어보면 이게 누굴 거지로 하나? 이런 동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는 그걸 너무너무 당연시하고 괜찮게 생각하고 뭐 이런 동네이다 보니까 솔직히 애들이 이 옷이 좋은 옷인지 나쁜 옷인지 그걸 판별할 수 있는 나이는 거의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지. 그 전에는 그런 걸 판별을 하지를 못한다. 그런데도 뭐 부모들 욕심 뭐 그런 거로 이제 뭐 그런 거로 이제 옷도 고급 입히고 뭐 유모차들 고급 끌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는 정말 소박하게 살리라. 과소비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으리라. 정말 생각하고 돈을 쓰리라. 그래서 제가 기억 시옷으로 중요한 게 생각났다. 겸손, 겸손, 감사. 이거 세 개만 붙들고 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남들 보기에 찌질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쓸 때는 쓰고 살고 뭐 애들 데리고 여행도 하고 다니고 그랬지만 아무튼 아낄 땐 아끼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이후로 옷을 어디서 샀냐면 코스트코. 옷을 거의 코스트코에서만 샀어. 그리고 요즘 들어서 퀸잇이라고 하는 인터넷 어플을 깔면 거기 옷도 백화점 옷이었는데 과거에 백화점 옷이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남은 옷들을 파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 파는 그런 어플이거든요. 백화점 옷인데 저렴하게 파는. 항상 이렇게 보면 막 70% 다운, 80% 다운, 50% 다운된 건 뭐 부지기수고 뭐 그 중에서 몇 개 이제 골라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나름대로 검소함을 추구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거의 가방도 10년 이상 된 가방은 명품이 좀 있어. 10년 이상 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10년 이상 된 가방 중에서는 명품이 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명품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10년도 더 된 물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액세서리를 좀 고급 같은 걸 착용했다? 그거는 엄마에게서 받은 유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거 이외에는 다 그냥 싼 거. 가방이면 가방의 기능을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사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애들 뭐 옷서부터 시작해서 내 옷, 남편 옷 모든 걸 다 코스트코에서 샀어. 그리고 요즘에는 뭐 퀸잇이나 아니면 애들 옷은 뭐 쿠팡이나 뭐 이런 거에서 사고 그 다음에 약간 외식을 잘 안 했던 이유가 이게 비싸면서 맛도 있고 그만큼 가치를 하면 사 먹겠는데 와
어디서 먹던 집에서 내가 만든 거보다 훨씬 못해. 이게 훨씬 못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먹을 데 없거나 이러면 그냥 사 먹기는 해도 이게 정말 맛있다 뭐 이런 걸 못 느끼겠어. 이런 걸 못 느끼겠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외식하는 걸 좀 줄이고 예전보다 줄이고 집에서 보통 많이 해 먹고 이제 옷이라든가 그런 거 뭐 아니면 식료품이나 뭐 이런 걸 다 코스트코에서 위주로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의식적으로 정말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너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신경 안 쓰고 살겠다라고 딱 못을 받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진짜 뼈골 빠지게 일을 하지 않았어도 정말 뭐 영혼 털리게 일을 하지도 않았고 뼈골 빠지게 일을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지금은 놀고 있어. 그랬지만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 막 이거를 막 그 돈을 막 벌려고 막 그냥 아둥바둥 하지도 않고 그냥 엄청나게 넉넉해.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나의 근심 걱정이 되는 그거는 이제 아니다. 그거는 이제 빠져나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뭐랄까 감개무량한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동안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정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 정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하고 부한 자 같으나 뭐 실상은 가난한 뭐 이런 글을 읽었을 때 나는 이게 정신적인 아니면 마음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아니 겉으로 볼 때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 그래 마음은 부하겠지 마음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이게 상징적인 느낌 그래 걱정할 게 뭐 없거나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뭐 부유한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는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추상적인 거. 그 성경에서 그런 걸 읽었을 때. 그런데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는 거는 물질적인 것도 될 수가 있구나.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 가방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하나도 그냥 뭐 너무 검소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빈티나 보이는 뭐 그런 느낌까지 되어서 아, 저 사람은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물질 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고생을 하거나 마음고생을 하거나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면 아, 이게 성경에 나온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이런 사람이라는 건 절대로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구나. 정말로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절대로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 진짜 부유하구나. 진짜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늘 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자. 어떻게 보면 너무 소박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찌질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런 사람의 속에는 돈 걱정은 없구나.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검소, 겸손, 감사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살자. 그리고 사람들의 눈은 의식하지 말고 그냥 이 세 가지만
붙잡고 살아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